물은 기본 구성 원소가 H와 O죠.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H2O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이 너무 중요한 게 혈액의 체액의 가장 주성분이 물이에요. 체액에. 우리의 건강에서요, 물이 중요합니다 했을 때 세포 내액에 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포 외액도 있고요, 세포 내액도 있고요. 세포 안에 물을 품고 있는 게 많이 있어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야지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그 물과 산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정화를 시켜서 뱉어냅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세포가 물을 갖고 있는 게 적고 그 물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 몸이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소가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수분, 저도 물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죠? 네, 여기 보니까 다 물을 찾아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배운 거를 많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안 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물을 안 싸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잘 안 잠궈가지고 막 그 물이 엎어지면 물이 출렁출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을 하고 난 다음에 에라이 하고 또 안 가져오고 이런 걸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체지방이 높은 사람들은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분 함량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역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은 낮춰주고 근육은 늘려주고 수분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하루에 최소 4잔 내지 5잔 정도는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걸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화할 때 또 갖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몸은 항상 탈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한 2주가 지나니까 입이 타요, 너무. 제가 1시간, 2시간을 강의해도 입이 타는 거 못 느꼈던 사람인데요. 이제 제가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호체계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목이 탄 거예요. 나는 물이 별로 안 필요한 거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는 신호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지금부터 한 모금씩 마시고 다 한 잔씩 하시죠.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항상 홀짝홀짝 씹어가면서 이렇게 드시면 물은 운송 체계가 없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포에서도 바로 흡수가 돼요. 그렇게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혈액순환과 각 장기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 인체 순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대한 역할, 점막의 건강, 눈에 안구 건조증 오는 사람들도 수분이 없는 거죠. 만성 탈수의 증상인 거고요. 잦은 기침을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두통이 옵니다. 피부 질환 같은 것도 대부분 수분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물이 핵심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은요 특징이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용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내 물질 운반에 용이합니다. 물 속에 다른 것들이 녹아나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물은요 비열이 높아요. 몸이 너무너무 뜨겁다 생각하면 이거 식히기 위해서 땀 근육을 열어서 땀을 내보내고요 기화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선물의 기준은요, 우리 좋은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이 되겠죠.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 많이 있는 것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에 나쁜 물질 같은 거, 염소라든지 중금속, 미생물들은 없어야 되겠죠. 물속에 유기화합물과 잔류 염소를 결합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관들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꽉 막혀 있는 그 녹슨 관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염소처럼 염소가 결합하면서 트리할로메탄을 우리가 마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트리할로메탄은 태우면 열을 끓이면 이게 날아갈까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정수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스프링을 만나서 좋은 물을 먹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용존 산소량도 많고요. 그리고 또 체액과 똑같은 약 알칼리 물을 먹으면요 정말 세포한테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양소 우리 몸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자, 근데 구성 원소를 보니까 대부분 영양소는 구성 물질이 C,
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인데 이 단백질은요, 이 속에 N이 들어있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질소가 소화가 되면요, 질소 부산물이나 암모니아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 잘 골라 먹어야 된다고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단백질은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 모양이 20가지가 돼요. 그림으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각형 이렇게 내놨지만 이 이름으로 생각하면 약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은요, 간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된다 해서 불필수예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몸 자체의 간에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건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우리 식품, 프로틴이죠, 프로틴. 근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까 했더니 체내 2번째로 많고요,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막의 인체의 주요 성분이에요. 머리카락도, 손톱도, 피부도, 뼈도, 모든 장기가 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복구할 때 첫 번째 영양소 단백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오류를 했던 건 더블X를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식생활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고기를 굉장히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어야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는 단백질보다는 지방은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은 몸에서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복구가 안 되는 상태, 재생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우리들이 단백질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넣지 않고 더블X만 넣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인체는 우리 뇌에서 전체를 관장할 때 신경계, 효소, 호르몬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 세포 자체는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또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뇌에서 보내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 그 호르몬의 가장 주된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또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도 항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면역에서요,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대항해 싸우게 되는 항체를 그 주요 성분도 단백질이에요. 우리 단백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근육이나 뼈에 되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키를 키우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또 단백질을 권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또 넣어주면, 그리고 외부의 화학신호를 감지하는 수용체 역할, 아까 세포 속에 수용체 역할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또 단백질이 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을 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끌어다 쓰는 게 탄수화물, 당을 끌어다 쓰죠. 그리고 나서 지방을 태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백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칼로리는 4칼로리지만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먹기가 어려울까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요, 살코기 이런 거 있지만 양질이 게 별로 없다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뭐가 GMO가 두려운 거죠. 유전자 이 변형을 온 거를 우리가 우리 세포에 넣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잠깐은 괜찮지만 이게 유전자 변형된 세포가 암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돈 투자해서 먹었던 게 우리 건강을 잃게 하는 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아미노산을 고르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PDCAAS. 그걸로 단백질의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9가지 필수 단백질이 골고루 있을 때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 9가지가 이렇게 하나의 판조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가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 생각하면요, 나머지가 높게 들어있어도 이만큼이 어때요? 이게 다 흘러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고를 때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것을 선택해줘야지 완전 단백을 통해서 좋은 단백질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이트 프로틴에 대한 걸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프로틴은요, 1회 섭취량 12.5g입니다. 동봉된 스푼 한 스푼이에요. 근데 이 한 스푼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요, 있고요. 오른쪽에 거는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미노산 영양 수액자예요. 우리 어머님도 힘드시면 가서 아미노산 수액제 맞고 오시잖아요. 한 통에, 그런데 보통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있나를 한번 보니까요. 이소류신
이소로이신 384죠. 우리 거 한 스푼이에요. 510mg 있었어요. 전 약간 머리형인가 봐요. 우리 한 스푼이 두부 50뭐의 효과야 이렇게 했을 때 설마 그러겠어?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기 류신 있죠. 로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645죠. 우리 어때요? 프로틴 속에는 870이 들어있어요. 각각 다 보니까 지금 아메리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11만 원짜리 맞는 게 좋아요? 이거 한 스푼 먹는 게 좋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가루 하나도 날리는 게 아깝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키 키우고 싶을 때 그럼 이거는 한 통에 36스푼이 들어있습니다. 44,000원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너무 싸죠. 이거는 혈액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힘이 잠깐 불 끝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힘도요 끌어다 쓰는 만큼만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대박 아니에요? 네, 그러면 36스푼이라고 생각하면 300만 원어치 나오지 않나요? 소 한 마리 맞죠? 그죠? 정말 여러분 건강 위해서 단백질 챙겨 드세요. 이거 진짜 대박 제품이에요.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